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상이 한문을 닫고 주위를 보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해원부원군 윤두수 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급사의 자문을 보니 매우 정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시켜 쓰도록 했더라도 내용이 이보다 더 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급사가 이미 과도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일을 조사하게 되었으니 만세의 공론이 이 사람에게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말한 것이 이러하니 우리나라의 원통함은 이미 지금 풀렸으나 다만 천자에게 미처 보고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상께서는 의당 고마운 마음으로 즉시 군신들과 함께 보내온 뜻을 공경히 따르겠다는 뜻으로 답하시고 또 상께서 직접 나가서 진정하고 치사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심기가 편안치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대신이 되어 평소에 대강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배웠습니다. 국사가 위급하면 죽고 사는 것도 피하지 않는 것인데 한번 명나라에 가는 것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단지 신이 창졸하여 경황이 없는 중에 이를 헤아림이 민첩하지 못하고 처리가 합당치 못하여 남들의 말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피하기를 꾀한다는 죄명을 받았으니 신하로서의 의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은 진실로 제상의 반열에 종사할 명목이 없어 어제 사실에서 온종일 섰고 대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하가 경황 없는 때를 당하여 백관들과 계의 사이에 동참하지 못하고 한나절이 되었어야 이제야 비로소 전하에 나왔으니 신의 죄가 더욱 크기에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정응태가 참지로 무고한 여러 조목은 그다지 밝히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중 묘호에 관한 일은 단지 한때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또 위로 조종조의 일에 관계되므로 변명할 일 중에서도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신라 때 태종 무열왕의 묘호는 당 태종의 묘호와 같습니다. 무후 때 이것을 신라에 꾸짖었으나 그때는 중국과 오히려 막혀버린 까닭에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묘호가 있었으나 신하로서 원나라를 섬긴 뒤부터는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명의에 관계되는 일은 중국이 중하게 여겨 다른 조목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지난 날이 이 덕형이 이 여성에게 신하가 존칭으로 하는 말이다로 대답한 것은 요컨대 일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응답한 말입니다. 만일 글로 표현하여 천자에게 주다라는 데에는 이 말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일은 주문 중에는 우선 제기하지 말고 만일 예부에서 묻거든 곡진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응태가 올린 글은 이미 천자가 보고 예부에 내려 보냈으니 이것이 오늘날 조사하여 묻게 될 큰 줄거리입니다. 반드시 이 주본을 하나 얻어서 그 문답한 일을 낱낱이 상의하여 안건마다 심의 결정한 다음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나라는 필시 의외의 말을 제기하여 물을 것이니 어리둥절하여 대답하지 못하면 마치 송사하는 사람이 본디의 문서를 잃어버리고 간 것과 같아서 반드시 일이 잘못될 것입니다. 하교하신 대로 시골 구석구석까지 뒤지고 찾아서 정본을 얻도록 외방에 파발을 놓아 재촉하겠습니다. 또 승문원의 문서는 의례껏 미진한 것이 많은데 이 주문은 의당 천하 후세의 공안이
될 것이니 문장가로 하여금 다수 제수를 하도록 하여 고르고 골라 다듬고 손질하여 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해동 제국기는 찾으면 찾을 것이나 찾는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보다 낫겠는가? 이 한 건을 베껴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6번째 기사 영의정류 성룡이 백관을 거느리고 이를 아뢰었으나 결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7번째 기사 종실 기성군 이현 등이 조정의 의논을 속히 따르기를 개청하자 어제 이미 뜻을 말하였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8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중전이 해주로 이주하려 하는데 수 안에 그대로 머물도록 가서 하라.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9번째 기사 홍문관이 또 상차하였으나 받아두고 계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10번째 기사 정운이 아뢰기를 군량 수송을 재촉하는 어사의 파견에 대하여 군문의 명령이 송화보다 급하여 발송하는 시각과 어사의 성명을 써서 보고하도록 모두 군문에서 독촉하는 까닭에 신들이 오늘 안으로 발송할 사람을 배출하고자 개청하였는데 그것은 이 이첨이 피염하기 이전에 윤호를 받은 것이므로 신들은 감히 명을 받들어 초패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관들도 재촉하는 가운데 있었으니 어찌 협박을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상께서 하문하셨을 때 신들의 이첨의 성명은 우승지 남이신이 배첩을 가지고 나갔다고 이미 써서 보고한 것으로 사실을 건가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어사의 채차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의에 따라 여쭈었습니다. 어찌 그간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신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재주로 근밀의 직에 있으면서 일 처리가 혼매하여 사람들이 말이 있게 하였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황공스럽게 여기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유숙의 상소로 인하여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이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11번째 기사 우의정 이덕경이 치게 하였다. 본월 20일에 소서행장 유제독과 서로 만나려고 하자 제독이 기패간 왕문헌을 제독이라고 속이고 우후 백한남을 도원수라고 속여 서로 만나려고 할 무렵에 명나라 군사가 지리에 대포를 쏘는 바람에 소서행정이 크게 놀라 속으로 달아나 버리니 상 위에 과일, 면, 고기 따위의 음식이 예교에서 심리나 낭자하였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적을 서굴로 진격하고 수군도 때 맞춰 예교 앞 바다에 정박하니 적의 기세가 이미 꺾여 나와 싸우지 못하였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의 기세가 당당하여 적을 섬멸하기는 쉬울 듯하며 현재 한창 기계를 만들고 땔감을 마련하여 성을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6일 무신 12번째 기사 정창년을 대사헌으로 김홍미를 대사관으로 이헌국을 완성군으로 송일을 지비로 송응순을 장령으로 문홍도를 정은으로 김순명을 지평으로 이상신을 사관으로 이호를 지평으로 홍경신을 부응교로 이이첨을 부교리로 정홍익을 사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이 한문을 닫고 주위를 보지 않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해원 부원군 윤두수 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계사를 올리니 답하였다. 대체로 평일에 군신이 서로 다투는 것은 단지 이치 하나일 뿐인데 더구나 큰일이겠는가? 오늘의 일은 이치가 내 말에 있는가? 경들의 말에 있는가? 고금천하에 어떻게 신하로서 역적의 이름을 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에 죄가 아직 정하여 지지 않았고 이 죄명을 아직 씻기도 전에 천지사의 머리를 들고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호령을 낸 사람이 있었겠는가?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는 금수나 마찬가지이다. 이 이치가 어두워진 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차하고 부끄러움이 없어 대의를 밟지 못함으로 또 꽉 막혀서 이런 천하의 큰 변고를 당하고서 처신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태연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어찌 거듭 명나라의 죄를 지어 이치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병이 날로 깊어져 지금과 이웃하고 있으니 다시 소유스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을 증지하라.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네 번째 기사. 행, 지, 중추, 무사, 정탁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이치를 들어 말씀하셨기에 신들은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큰 의리를 저버리고 함부로 이치 이외의 명목을 가한다면 당한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소라고 하더라도 소라고 하든 말이라고 하든 그대로 둔 채 먼저 무리 한가운데 처하면서 감히 사람의 도리로서 자처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성지에 조선이 속이고 기피한 사정에 대하여는 과신을 차출 파견하여 긴급히 모두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말은 있으나 외적을 불러서 옛 땅을 회복하려 한다는 말은 들것만침에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추구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전일 이야기하던 부동하여 속인다는 한 조항일 뿐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바가 있다면 외적을 불러 중국을 침범한다는 등의 죄명이 어떤 죄명이기에 생략해버리고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성상께서 마치 필부가 주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여 만기를 폐지한 채 처리하지 않고 조사가 결정되는 때를 기다린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조사가 결정되어 깨끗이 쉽게 될 때까지는 중국을 섬겨 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 의식과 군민이 크고 작은 정치는 앞으로 한문을 닫고 통하지 않을 것입니까? 고금천하에 결코 이런 이치는 없으니 더 헤아리시어 상하의 바람에 답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계사는 의리를 해침이 심하다. 더구나 인용한 바 조사에 관한 한 조항은 이리저리 미루어서 이야기한 것이니 이제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서 급사가 어째서 나를 위하여 깨끗이 씻기를 주장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겠는가? 경들의 이 말은 마치 이 죄명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라고 말하는 듯하니 아마도 감히 하지 못한 이야기일 것이다. 나라의 기문은 어찌 꼭 죄인을 시켜 결정할 것인가? 어찌 많은 말이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7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대상 김홍미가 아뢰기를 마음에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치를 두어 마름질한 다음이라야 날마다 수응할 때 자연의 법칙에 맞게 되어 감정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성상은 중요한 종묘 사주가 크나큰 국토와 많은 백성을 천지에게 받은 것으로 조종에게서 전수한 것은 진실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사라는 명이 내리기는 하였으나 성상께서 자처할 도리는 받고 전해 온 물건을 의당 삼가 지키고 보호하여 황제의 명을 기다리기를 마치 효자가 공경하는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갑자기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하고는 사물을 폐지해버린다면 성상께서 바란 마음이 어찌 법칙에 지나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삼가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명령을 통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받고 전에 온 것은 하나의 외물에 불과할 뿐이니 윤기로서 비교하면
떨어진 신발만도 못하다. 이 이치는 하늘에 근본한 것이어서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명령은 발할 바가 못되고 책응은 할 사람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실업백 사건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6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사가 서울에 들어올 때 승지가 배첩을 가지고 국왕이 참론을 당하여 방금 조사를 받고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교회에 나와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고하라. 선조 실업백 사건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7번째 기사 행, 지, 중추부사, 정탁 등이 아래기라. 어사의 행차가 내일 서울로 들어오는데 교회에 나가 맞이하는 행사를 지금껏 정은이 헤아려서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기는 하지만 명나라의 대관이 문에 도착하여 영접하는 예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변도로서 처리하려 하면 상이 직접 교회에서 영접하되 열리에는 베풀지 말고 절과 다리를 행하면서 겸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을 진술하고 파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으시거든 교회에 나가 사람을 시켜 치사하기를 국군이 죄명을 져서 감히 직접 영접하지 못하고 배신을 시켜 공순히 안부를 여쭌다고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말하였다. 만일 어사를 접대하는 규례에 정말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미리 강점하여야 하지. 막연히 하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처럼 하래니 저 예조에 대신은 무엇하는 자들인가? 어찌 애달픈 일이 아닌가 하였다. 선조 실업백 사건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8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자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탄핵을 당한 것이 이미 증하여 결코 얼굴을 들고 조정의 반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때가 한창 위급하고 또 사직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기에 어제 공의를 범하는 것을 무릅쓰고 재차 대궐에 나왔던 것인데 승문은 정자 유숙이 또 상소하여 신의 죄악을 극도로 진술하였습니다. 상소가 벌써 산께 올라갔는데도 신은 전혀 모르고 태연스럽게 기사를 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물러오면서 비로소 오가는 사람들이 말이 흉흉하여 그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신이 남에게 버림을 당하면서도 귀먹고 눈먼 채 행세하였음을 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 있으면서 그 일을 아는 사람은 하리라도 눈짓하고 코웃음 치지 않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보잘 것 없기는 하나 차한 바는 곧 대신의 자리로서 국가의 중요한 위치인데 어둡고 슬기롭지 못하여 낭패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데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고금천하에 없었던 일입니다. 상소 내용 중에도 충정한 사람으로 뽑아 파견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실로 공의인 것입니다. 어제 상의 정교를 보니 인망이 가벼운 사람은 뽑아 보낼 수 없다 하였으니 성상께서 이 임무를 중하게 여기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현재 논의를 당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 그 인망의 가벼움이 어찌 홍 여신이 어떤 일로 한 번에 논박을 받은 이유와 같겠습니까? 상사의 사체는 부사보다 더 중하기에 결코 다시 임금의 명령을 말리 밖에서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지금 이 말을 하면 신을 죄 주려는 자는 또 필시 먼 걸음을 규피한다고 지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리가 이와 같으니 사생 영욕에 구차할 수 없습니다. 신의 일로 인연하여 일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제 신은 성 밖에 나가 명령을 기다려야 하건만 사람들은 놀라게 할까 두려워 방황하며 답답한 심정으로 나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는 궁지에 빠졌습니다.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속히 신의 관직을 환수하도록 명하여 사람들의 논란을 그치게 하고 못 사람들의 노여움에 사과하소서. 유사에게 내리신 신의 형벌을 의논하도록 명하시면 신은 죽어서도 결초보은하겠습니다. 신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운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신이 지적한 조목과 내가 입은 죄명과는 그 경중 대수가 어떤지 모르겠다. 지금 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데도 그대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고금천하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고 또 사생 영욕에 구차할 수가 없다 하였으며 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고 또 성 밖에 나가 명을 기다리려 한다 하였다. 어찌 이렇게 스스로의 처신은 완벽하게 하면서 임금은 도가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경중대수가 하늘과 땅처럼 틀리는데 스스로 처신하는 것으로 남의 처신을 돕지 못하니 고인이 이른바 나의 마음을 헤아려 남에게 미친다는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7일 기유 9번째 기사 군문도감이 아뢰기를 마 제독의 차관이 와서 말하기를 도산을 방금 보이한 상황이 전일 양경리가 진격했을 때와 같다. 그러나 해저를 만들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함락시키기가 어려울 듯하다. 장천의 건너편 30리쯤 되는 지역에 많이 쌓아놓은 적군의 양식을 모두 불태워버렸으며 전후에 찾아온 우리나라 사람이 1100여 명이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한문을 닫고 조의를 보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해승궁 최황이 사람됨이 사독하여 조정에 들어온 지 30년에 오로지 원수와 은혜와 원수 갖기만을 일삼았다. 기축년에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역변을 이용하여 죄를 얽어서 무고한 선사를 살해하였고 일찍이 사류의 이름이 옳은 자를 차례로 죄를 얽어 모함하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욕하였다. 아래기라. 군부의 악명을 깨끗이 씻는 것은 신자로서는 한 시각도 늦출 수 없는 것인데 조정이 여러 날 짓지 않으시는 너무나 민망하고 절박한 심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다리 힘이 없어 걸음을 잘 거둘 수가 없는데 집에서 들으니 상사는 비염하여 나오지 않고 부사는 아직 차출하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군부의 지극히 원통한 일을 때에 맞추어 천자에게 진달하지 못하니 너무나 분통스럽습니다. 신이 늙어 병들고 무능하여 부사의 선임에 합당하지 않지만 임금이 당한 욕이 지극하니 죽을 각오로 부사로 차출되어 오늘 안으로 길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개사라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경의 뜻은 지극하지만 나이가 많고 병이 깊으니 보낼 수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형 군몬이 차관을 보내어 배첩을 가지고 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국왕께서 어질고 효성스럽다는 것을 충분히 들었으며 중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주사 한 사람의 말은 기묘하지 않으며 서급사도 상번하에 깨끗이 씻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세로로 진병하여 군무가 몹시 급하니 국왕은 속히 전주하시어 이를 보소서. 내가 직접 진달하려 하였으나 감군 어사를 맞이하여 위로하느라 교외에 나감으로 차관을 대신 보냅니다. 하니 말을 만들어 답하여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해운부원군 윤두스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벽제에 도착하였는데 어사는 초저녁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이 들어가 예를 행하고 인하여 고하기를 국왕께서 정찬익이 우리나라를 참론하여 주본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부터 놀라고 황공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명령을 통하지 않은 지가 이미 여러 날 되었다. 군신들이 노야의 행차에 예의상 교회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하였으나 국왕은 스스로 현재 조사를 받는 중에 있으니
어찌 감히 이해를 갖춰 남을 대접하겠는가 하므로 우리들은 매우 민망스럽게 여긴다 하였더니 어사가 말하기를 이를 어찌 계의하겠는가. 국왕과 나는 전일에 여러 번 서로 만났으니 지금 교회에서 영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6번째 기사. 동부승지 송준이 아래기를 신이 계승에 도착하여 절을 하고 그대로 꿇어 앉아서 고하기를 우리나라가 불행하여 만극한 무고를 당하였기에 한 시각이라도 밝히기 전에는 모두 금수의 처지에 빠져 있으므로 우리 임금이 원통하고 통분하여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지금은 식량을 감독하고 군사를 전진시키는 일이 한창 급한데 왕은 어찌하여 스스로 비염하기를 지나치게 하는가? 또 천조의 대관들이 모두 서울에 모였는데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가 어찌 이래서야 되겠는가? 여러 배신들이 힘써 이를 보기를 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이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이 악명을 씻지 못하면 적을 모두 죽이더라도 앞으로 천지간에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천자의 명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니 우리 임금이 현재 명을 기다리는 중에 있기에 감히 번국의 왕으로서 자처하지 못한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이부의 과신이 조선은 200년 동안 공순을 바친 나라이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본을 써서 올렸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7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서계를 보니 성준이 한 말이 옳고 대신이 한 말을 그른 듯하다. 작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후일 어디서는 말을 적을 때는 성준이 한 말대로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8번째 기사. 행, 지, 중추부사, 정탁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개청하니 답하였다. 나의 병이 점점 무거워져 기물을 처리하려 하여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9번째 기사. 형 군문의 접반사 김명원이 아뢰었다. 군문이 신에게 분부하기를 국왕이 아직도 이를 보지 않으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정응태가 이처럼 무함하기는 하였으나 황상께서 그 실상을 환히 통찰하고 계시며 나와 서겁사도 극력 진달하여 억울함을 씻도록 할 것이다. 국왕이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함부로 혐의만을 지킨 채 오래도록 이를 보지 않는단 말인가? 속히 이를 보아 큰 일을 완수하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결재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0번째 기사. 형 군문 서급사 진 어사가 각기 차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응태의 참로는 논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삼로로 거사하려는 때를 당하여 군기와 식량을 운반하는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안으로 속히 나와서 이를 보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의당 분부대로 하겠다고 말하여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1번째 기사. 대사관 정창년, 대사관 김홍미, 지비 송일, 사관 이상신이 아뢰기라. 비상한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변고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니 상상께서 변고에 대처하신 도리는 지극하고도 극진하십니다. 그렇지만 신들이 전후로 내리신 비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과도관이 직접 조사하는 책임을 맡아서 그 사정을 통찰하고 찬양하는 말로 위로하니 정성스럽고 극진합니다. 또한 군문과 어사의 차관이 답지하여 자상하고 간절하게 권면하니 억울함을 깨끗이 씻는 일은 이미 거의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 어찌 멀리 천자의 명이 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만기를 전폐할 수 있겠습니까? 존망과 승패가 경각에 달렸는데 군국 기물을 폐하신 지 거의 열흘이나 되었으니 신들은 몹시 절박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생각을 깊이 하시어 힘써 백성들의 뜻을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천지간에 용납되지 않은 죄를 지고 현재 조사받는 중이
중에 있으니 천자의 명이 내리지 않고 이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의리상 번군으로 자처하여 태연스럽게 이를 볼 수가 없다. 다만 시 아문이 사람을 시켜 말을 전했는데 만일 고집하여 따르지 않으면 또 뜻밖의 일이 있을까 걱정된다. 차라리 자처하는 도리의 죄를 얻을지언정 감히 새 대인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겠기야 차관이 왔을 때 이미 명한 대로 하겠다고 분부하여 회고하였다. 나는 우선 지금을 참고 명을 들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2번째 기사. 사간 이 상신이와 사례기라. 현재 변무에 관한 일의 단안은 단지 과관에게 달려 있으며 천자가 듣고 채택하는 것도 과관의 주본을 기다릴 뿐입니다. 조사한 주본에 의하여 이 억울함을 깨끗이 씻는 일이 1시간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1시간 금수의 처지에 있는 것이 되고 하루가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하루 금수의 처지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대신을 시켜 백간을 거느리고 날마다 과도 아문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만번 주거나 백번 주거나 반드시 조사한 주본에 의하여 기필코 이 억울함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하소서. 접반사의 임무는 명나라 장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정시 성을 가진 자가 날조한 일은 바로 온 나라가 하늘처럼 끝없이 원통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해동 기략을 그 자가 구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못하였고 주본을 올리는 것도 즉시 탐지에 아뢰지 못하여 사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가 현저합니다. 접반사 백유함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울부짖어 하소연하는 일은 비변사가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백유함은 처치할 날이 없지 않을 것이나 지금은 접반사로 있으니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